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특히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법률 관계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힘 있는 유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언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좀 실제로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요즘 들어 사후에 자식들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생전에 유언을 해놓는 사례가 종종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는데 민법의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유언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늘은 유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유언이 법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좀 정해진 방식을 잘 따라야겠네요. 네, 유언은 엄격한 요식 행위로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이상 설령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 5가지 방식을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방식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유언자가 유언할 내용과 연, 월, 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되지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적게 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날인의 경우에는 굳이 도장을 찍지 않고 지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도 유언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자필 증서로 유언을 남길 때는 도장은 상관이 없지만 꼭 내 손으로 직접 쓴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식 알아보시죠. 네, 두 번째 방식은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한 후 유언자의 성명과 연, 월, 일을 구술한 다음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얘기한 후 증인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법입니다. 네, 녹음을 할 때도 이름, 취지, 날짜 등등 좀 챙길 게 많아서 꼼꼼하게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식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그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증인은 반드시 2명이어야 하고 증인들은 유언자가 구술을 시작할 때부터 유언 작성이 완료할 때까지 참여해야 되며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공정증서 방식을 이용하려면 진짜 믿을 만한 증인 2명이 꼭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씩 방식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 번째 방식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음봉, 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본인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 중요한 것은 유언 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성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 증서는 증인도 2명 있어야 되고 이제 공증까지 받아야 돼서 더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 방법, 5번째 방법 알려주시죠. 네, 유언의 방식 중 마지막 방식인 구소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검인은 유언이 유언자의 진위에서 나온 것임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검인을 거쳤다고 해서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유언의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검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마음을 갈 때에도 좀 비유를 하잖아요.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유언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철회도 가능할까요? 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철회의 경우에는 아무런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한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철회를 할 필요 없고 생존 행위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을 철회하게 되면 철회된 부분의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럼 만약에 마음은 그대로지만 실수로 유언 증서를 잃어버렸다면 이때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 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유언 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본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을 하더라도 무효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